저희들 이제 수민이 바쁜데요.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목사님하고 다니시면은 아마 따라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도해서 괜찮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막 무섭지 않아요? 아, 전혀 없죠. 아, 나는 평강 마음이요. 명경짓습니다. 아주 뭐, 평안하고 깨끗합니다. 아, 옆에 이제 사모님도 계시고. 아, 괜찮네요. 주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네.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네, 아유. 괜찮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예. 저도 그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한영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개표를 먼저 하고 그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게끔 우리 선거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것이 어떤 그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넘어서 앞으로의 부정선거를 원천 이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개표를 우선 하고 투표지 분류기로 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선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수개표를 먼저 하고 전자개표를 확인하면 좋은데 사실은 저기 그때 만들지 전문가들이 저거를 만들기만 했어요. 왜냐 전산화하기가 불가능한 영역이 저기 그래서 하지만 했는데 억지로 만들어 부정선거는 해놓고 그걸 숨기려고 10년 동안 계속 같이 써요. 안단장님 요겁니다. 요게 주 전자개표기 법입니다. 아까 요거 전자개표기 목사님이 법. 굉장히 쉽게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 전자개표기 법입니다. 관련된 내가 이걸 갖고 선관 앞에 가갖고 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선관 직원들이 다 쫓아나왔어요. 목사가 왜 이런 일 하느냐고 그래. 아니, 목사가 하면 누가 하느냐고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불법을 해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소하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고소를 안 해요. 고소하라 해도. 이거 불법입니다. 반드시 불법입니다. 이게 전자개표기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뜯어보고 다니시면은 네. 분명히 성관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아, 그렇죠. 나 좀 제발 좀 어떻게 하면 하자고 하니까 지금까지 잠잠하고 있어. 내가 얼마 전에 조금 전에도 제천시 개표는 완전 원천 무효다. 그러고 이건 전자개표기 불법 조작 선거다. 내가 글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어도 희한하게도. 날 좀 부르든가 고소를 하든가 그랬으면 내가 가서 한마디 제대로 할 건데 아무 소리가 없어요. 희한하게도.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선관위가 전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말 들으면 선관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데 그건 안 되죠.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인터넷에 얼마나 글을 올린도 몰라요. 예, 얼마나 글을 올린도 몰라. 나는 아주 노골적으로 올려요. 조작선거라고, 네. 불법선거라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관에서 고발만 들어오면은 부정선거가 홍보됩니다. 잘은 다 들어가야지 목사님은 조사받아. 난 자신이 있어요. 하나하나 얼마든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발하고 싶으면 고발하라.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고발을 안 해요. 내가 선거 전부터 이렇게 쫓아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 사실- 그 춘목님도 오늘로 11일째 묵침월간 완전 단식을 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주부님을 좀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목님이 그 필명 춘목님 정휴중 씨입니다, 실명이. 근데 그분이 대선 끝나고부터 76일간 1인 시위를 해왔어요. 새누리당 사 앞에, 여의도 새누리당 사 앞에서.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이나 하고 조롱이나 하지 전혀 무관심해요. 말 들어보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완전 단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까지 안 먹는 그러한 단식을 하신 지가 오늘로 11일째입니다. 지금 거의 생명이 그 위중한 상황이고, 어제도 이제 그제죠. 김우영 목사님이 가셔서 제발 물은 먹어라. 당신이 부정선거 우리 규명하는 것보다 더 당신 생명이 더 중요하다. 설득을 하루 종일 그냥 했습니다만은 끝내 이분은 이런 식으로는 자신 단식 중단 안 한다.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있어야지 다시 단식을 중단하게. 나 하나 죽는 거 아무 이상이 없다. 부정선거 이거 규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런 일을 당하고도 지금 그거거든요. 그 추목님이 이제 1인시 그 피케대가 부정선거 당선범, 당선범, 그리고 박근혜는 내란
음모죄. 내란 음모죄 이걸 써놓고 계속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뭐 고소고발 너무 잘하는 당이잖아요. 지금까지도 고소고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럼 뭘 의미하냐, 그만큼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 말해주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 있게 싸우라,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학살당했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학살이 독일 내에서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데 독일 국민들 뭐였느냐, 그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독일 사람들, 철학자들도 많고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뭐였느냐, 국민들이.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아는 사람은 말을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은 묻지를 않고,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은 있죠. 뭔가 일어나고 있다, 정말 이상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느낌은 있는데 그냥 묻지 마는 거예요. 그냥 왜? 나 지금 편하고 잘 살고 있는, 경제 발전하고 있는, 전쟁하면서 일자리 만들어져가지고 실업자들 다 부재되고 좋은데 뭐가 문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제일 먼저 국무회의를 했는데 뭐 노출 과잉 뭐 단속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보고 막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된 게 아니고 공포 분위기 조성. 그래서 파시즘이 또다시, 그러니까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죠. 박정희 정권 때 열심한 대로 통행금지 딱 시켰잖아요. 그게 끊임없이 이렇게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저는 다시 딸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저항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우리 한영수 대표님 10년간 이 문제 가지고 싸워왔어요. 그래서 미친 정신병자라는 소리도 듣고 또 좌파라는 소리도 듣고 강제 해직당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정말 끝까지 이것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인데,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고요. 이어가겠습니다. 식사. 아니야. 예, 안녕하십니까. 제 한영수입니다. 아까 목사님 너무 강의를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할 말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머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 기계장치, 그 다음 전산조직, 그 구분해요, 사실. 지금 우리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 설명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분류기, 저형 컴퓨터, 그다음 프린터, 이렇게 구성된 한 세트입니다. 이게 전산조직입니다. 왜 전산조직이냐면 저형 컴퓨터로 내가 다 통제를 하고 또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장치가 절대 아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기계장치라면 왜 기계장치냐 이런 모르면 선관위 직원들 대답 못합니다. 이게 순천 선관위 가셔가지고 사무국장을 만드세요. 사무국장 만드는 이 기계장치냐, 왜 기계장치냐, 그 내부 공문 증거를 달라, 한번 보자. 없습니다. 모릅니다. 직원들은. 일방적으로 그런 거 주입식 교육만 시켜놨습니다. 기계장치라고 해라. 내부 교육자로도 기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야말로 조작을 해놨습니다. 또 옛날에 보니까 공산당, 소련 공산당에서 조작해가지고 모든 교육자를 엉터리로 만들어가 교육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른 말을 못하게 공무원을 만들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은 국가의 재산입니다. 국민들 위해서 언제든지 바른 말 하도록 하고 국민들 향해서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도 거짓말을 해놨어요. 요거는 맞아요. 이미지 인식권 여기입니다. 여기 이미지 인식권인데 이거 막뭐 표지 요걸 또는 후보자별로 분류 및 계산 이게 엉터리입니다. 분류하고 계산하는 건 제어형 컴퓨터 다릅니다. 직접 제어하는 놈이 다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세트 단위 운영되고 예. 있다. 설명 좀 해줘요. 예. 셔터 다니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예, 여기 한 셔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한 셔터 됐는데 독자 운영되고 있다. 예, 내용이 거짓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대로 이게 분류 계산하면 이게 제어형 컴퓨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하는데 독자 운영되고 있다는 예. 설명 좀 해줘요. 그거 어떻게 이거 자체가 지금 말대로 독자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 세 가지가 한 셔터 됐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한 개 한 개씩 지금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통합체가 아니에요. 아까 공문 있지, 아까 객진한 공문 목사님 보여드렸다니까. 그 공문 내용하고 반대되어 봅니다.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안 맞습니다. 분류하고 계산하는 기계는 제어형 컴퓨터는 통제하면서 지가 분류하고 계산을 다 합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 역할을 하고는 완전 안 맞고 이 역할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본체하고 모니터, 본체하고 그 모니터 본체입니다. 이거를 본체를 했는데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2003 수 26 판결, 대법원 판결에는 이 본체가 이겁니다. 이걸 했습니다. 근데 이 본체는 이제 정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체. 모니터 무슨 되어 있다고. 근데 적어도 아마 생각에 이걸 본체를 하기는 뭐 하니까 이걸 본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투표집을 읽고부터 전선만은 투표지 이미지를 읽어 해당 정당을 분류하도록 분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하는데 이놈이 어떻게 지금 분류하고 계산하는 게 이놈은 계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몸을 머리가 제어 컴퓨터라고 이거는 하드입니다. 손발입니다. 손발이 계산한다 합니까? 이거 완전 거짓말. 지금 목사님 거짓말 해놨잖아요, 내가. 예, 거짓말 해놨잖아요, 이놈들. 그래서 이 본체를 하면 아까 한다니까. 그 대법 판례 그건 완전히 틀립니다. 한참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소표지 분류기를 갖다가 대법원은 저걸 본체라 했다고. 예. 대법원에서 예, 대법 판례 대법관들이 정신이 나갔지. 대법관들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요. 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허위 판결을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때 전산조직 맞다, 선거 무효다 딱 때린가 동시에 자기들은 옷 다 벗어요. 네. 왜냐? 그 사람들이 선거 관련의 책임자입니다. 과거의 책임자였고 선거 관련의 책임자는 법관들입니다. 옷 벗어야 법관들 옷 벗기려면 뭡니까? 탄핵밖에 없습니다. 국회 여러 가지 전다 너가 맞다, 부정선거했다, 옷 벗기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이 시간 중지되어 봅니다. 몰라서 갑니다. 예. 이건 소장이고요. 내가 오늘 많이 생각했다. 그 요번에는 4월달에 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4월달에) 보궐선거 했는데 그저께 저희들이 취소하라고 지금 넣었습니다.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도 전자기기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거 무효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공문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 공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앙선관위 밑에부터 시작해서 기한해가지고 저런데 지나서 사무총장을 지나서 정결 위원장이 결정해야 되는데 정결 규정해가지고 정수구라는 사람이 뭐가면 중앙선관위 상위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이고? 예. 그럼 부위원장이 이 사람은 청와대로부터 지명받아 내려온 사람이에요. 이 선관위 내부를 완전 실제로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위에구나. 네, 위입니다. 지금은 누구지?
야, 지금 문상부? 지금은 문상무 이종우. 총장이고 이종우. 그 이종우를 갖다 고발해야 안 되나? 요건 고발해야 된다. 그 네? 시민단체 다 구성되면은 우리나라 시민단체 전부 합쳐가지고 대검에다가 고발장. 이종우 고발하고. 선거 사범으로 이제 고발해야 돼. 네, 이종우 5월 고발하고. 18일 이전에. 네, 반드시 고발해야 돼. 그럼 그럼 법정에 세워야지. 이제 이게 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거 선거 쟁송을 대법원에 넣어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선거 사범이거든. 선거 사범 모아가지고 검찰청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형사법원을 해가지고 그 네. 결정 나가지고 다시 선거무효를 갈 수도 있고 두 길이 있습니다. 차라리 검찰 그러니까 원래 고발하니까. 두 길을 다 해야 돼요. 왜냐? 검찰이 지금 잠을 자고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제로되었으면 이런 부정이 있으면 자기들이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민주질서를 어지럽혔다 해가지고 결정해보면은 대법원에서는 선거무효 소송을 넣잖아요. 우리가요. 그 검찰의 결정을 딱 받아가 금방 끝나봅니다. 이놈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게 진짜 저주일 놈들이요. 애매한 사람들은 붙들어 놓고 진짜 붙들어 넣어야 될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이 서류가 자기들도 중앙선관위에서 죽을 판이에요. 이 서류를 밑에 순천시 선관위 직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요거 이제 기한문서인데 내부 이게 보면 공개여부에 내부 결제를 했어요. 보니까 내부 결제. 이거는 순천시 선관위에 갈 수가 없어요. 원래 이 공문은 이 정도 중요한 공문은 밑에 알리는 차원에서 순천시 선관위까지 기한 보내줘야 된다. 시행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결정한 사실이 있다. 이걸 안 했어요. 내부 결제를 했어요. 이 내부 결제 행 자체가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들은 보면은 진짜 이 나쁜 놈들이다. 왜냐면 일선 직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야 이 전자기피가 가격이 얼마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게 되는데 지금 전혀 모릅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개표기가 뭐냐, 투표지 분리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순천선관위 가서. 그러면 순천선관위는 이제 교육을 다시 받아가지고 개표기는 없습니다. 투표지 분리기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럼 이런 자료를 가지고 딱 모르면 그 직원들은 이 자료 본 적이 없다 이랄게요. 이 본 적이 없다. 왜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일 그까지 순천시 선관위까지 시행이 안 됐습니다. 내부 결제라는 것은 그럼 중앙에서만 알고 있다. 네, 내부 결제 중앙선관위에서 내부 결제는 중앙선관위만 가지고 있는 해당 국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 중요한 이 공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 공문 성질이 뭐냐? 법이죠. 법원에 결정하잖아요. 법원에 가면 법원 그 공문은 결정문하고 판결문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법원에서 결정하는 공문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행정기관에서 결정가 시행하는 공문 있잖아요. 그 정도 이거 중요합니다. 각 기관끼리 존중하기 때문에 이 공문이 법원에 들어가면 이 공문을 법원에서 인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걸 인용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걸 인용하면 아까 2003 수 26 이거를 변경을 해야 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폐기예요.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큰 혼란이 와요. 다 옷을 다 벗어요. 혼란이 와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고 판사들이 일반 공무원들보다 용감하지를 못합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공무원들은 불의를 보면 무작스럽게 처박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검사는 거기 우리 역사상 없었어요. 그 성질을 잘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손해볼 짓은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합니다. 이거 결국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더 적어요. 또 중요한 부분들 이 광고를 낼 적에 자기들이 아까 대법원의 수 26 그 허위 판결하는 거 있지요. 허위 판결에 대한 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진짜 허위 보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 전에까지는 우리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고발을 못했어요. 저 노조위원장도 했고 이래 해가지고 인간의 면이 바쳐가 설정을 못했어요. 이거를 보는 순간에 중앙선관위가 먼저 남남이다. 나는 딴 나라 사람인데 제가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 고발을 했더니 검사가 부정선거 맞다. 부정선거 맞는데
2006년 3월 13일입니까? 제가 2011년 5월 10일 날 고발을 했어요. 5년이 좀 넘었어요. 5년 넘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저한테 5년 통보받았어요. 예, 넘어서.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부정선거 사건이다. 부정선거 했지 않느냐, 검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그 헌정질서 위반자입니다. 부정선거는. 옛날에 그 3.15 부정선거 났을 때 그 최인규 장관 사형당하고 했다니까 우리 헌법에 헌정질서 위반자라 처벌받았어요. 똑같이 처벌해라 하니까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니까 나 모르겠다. 검사가 누굽니까? 이인걸 검사라고 있어요. 대검에서 그래요. 나 모르겠다가 그 이상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상황을 크게 했어요. 너 죽이니 살리니. 그랬어요. 그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없는 인생들은 진짜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기가 막히지. 그걸 아셔야 되고. 선거 결과를 뭐 실내에서 해설을 하나? 법 전문이 이거 현재 결정은 어떻게 했느냐? 대법원에 2003 수 26일이 먼저 판결을 났습니다. 이 판결 나니까 헌재에서는 심사 원래 사건이 딱 진행되면은 딴 거는 보지 말고 그 당시에 정부가 그거로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 헌재에서는 이거 판단을 안 하고 요거 따라가지고 결정해버렸어요. 요거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결정해버렸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헌재하고 대법원은 같이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 대표님은 그 지금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대법원 판사고 예. 어차피 같은 한 통속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소송을 했습니까? 질 걸 뻔히 알면서. 아니, 질걸 뻔히 알면서 제가 왜 그랬냐면은, 암만 그렇지만은, 아까 공문 있잖아요, 여기. 이게 다 공문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면 다 공문이에요. 이것도 공문이고. 사실은, 이것도 공표됐으니까 사실은 이게 공문이고. 공문을 가지고 내가 인용하는가 안 하는가, 의무적으로 인용해야 되거든요. 시험한다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걸 공문으로 인용할 거야 안 할 거야 재판하면서 물었어요. 판사가 막 내 마음이다 이렇게. 그렇게 공개 변론하고 공개 중인데 내 마음이다 하면 됐냐? 그것도 내 마음이다는 거예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오선합니다. 그러면 재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 이러니까 그것도 내 마음이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판사가 누구예요? 그렇지. 난 이름 다 잊어봤는데. 이 개새끼야, 재판하는 거 아닌가, 이 개자식아, 똑바로 해라. 이제 이래 재판.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재판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면은, 내가 재판한다는 방어원들 이거 다 알려야 돼. 아니, 그렇게 하면은 판사한테 그러면 또 법정 못 얻고. 내가 그랬어요. 너는 이 새끼야, 위반했고, 나는 가음지대하고 맞게 해봐라, 이 새끼야. 니 똑바로 재판해라, 이놈들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용한데, 옆에 이 공정성에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그런 재판을 오래 했습니다. 2008년부터 다 수납니다. 2012년까지. 그래, 저 소문이 어떻게 나냐. 중앙지법부터 대법원까지 소문이 어떻게 나냐. 재판 제일 어렵게 예명 있는 사람이 리스트 1호 한영수입니다. 그 변호사들하고 저하고 제가 1호에 제가 변호사한테 사건을 내면 안 맡아요. 한 민변의 변호사를 맡았더니 한번 원고 쪽을 피고 쪽을 이렇게 하다 걸렸어요. 저한테 몇 개놓고 이상해가지고 제가 접하는 날 가보니까 내 변호사를 판사가 불러가 세워놓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내가 녹음 놓기 속기를 신청했거든요. 신청했더니 변호사는 대리인은 내 재판장을 못 믿느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 내 변호사가 그게 아닙니다. 원고가 하도 많이 자기가 신고한다고 원고가 다 했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화가 나서 내가 손을 들면서 원고 왔습니다. 왜 자꾸 우리 변호사한테 나무라느냐고. 딱 그러고 나서 재판장 너는 재판 똑바로 할 사람이 아니다. 야 재판 끝내. 그럼 며칠 만에 끝내죠 기억이 15일 만에 끝내. 15일 만에 끝내가 고급에 갔어요. 고급에 가서 한다고.
고법관리가 더 산중해요. 그놈들이 직업 판사보다 고법 판사가 더 질 나빠요. 더 정치적이고. 거기서 3년을 사왔어요. 한 그 고법에서. 기피하고 또 사오고 또 1년 정도 있다 또 기피해가 또 재판장 바꿔서 사오고. 그래 재판장은 이 판결을 뒤집지 않는 재판장만 계속 배치시키는 거예요. 수가 없었어요. 그래 패소하고 대법원에 가니까 저기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이가 이 볼 것도 없다고 또 기가 해보더라고요. 일단 이인복이 지금 중앙선관위원장인데 이것만 터지면은 내가 딱 갈 거예요. 모아지 내놔라. 맞아요. 지금 이거는요, 제가 볼 적에는 이 법관 중에서 한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 아니라 사형을 당하든가 하나가 국민들 앞에서 하면 험한 꼴을 한번 보여줘야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사법기관의 그 관리들 대법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정대가 제대로 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경쟁을 지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부러진 나설 영화 보셨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김무호 교수하고 저는 친구를 맺어가 내가 행이고 지금 동생이 그저께도 술 2타임 먹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배웠다니까. 지금 녹음 넣기 속기 신청하고 그거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 사람 재판하다 굉장히 어려운 걸 보고 우리가 가르쳐 줘가지고 김명호 교수는 나중에 석궁으로 쏘아봤다 진짜. 쏘아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재판보다 우리 재판이 더 개판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작년 11월 달에 끝난 우리 같이 투쟁하는 사람이 자꾸 투쟁을 하니까 중앙선관에서 그 허위사실 유포죄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면 5년 동안 그래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보다 모르니까 저희는 자료를 가져가 제가 준비서면 작성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재판하면서 이 말해라 저 말해라 뭐 증거 확보해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무죄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무죄 때리는 길에 이놈들이 이제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원고들이 피고들이 어떻게 했냐. 좋다. 재판장, 재판 끝내라. 부러진 나사는 사살 쏘았는데 우리가 도끼 가지고 그때 머리 쪼개버렸다. 난리가 났어요. 옆에 있는 배석 판사들이 죽인 살렸는데 너희 새끼 같이 붙자. 완전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래 법원 개인가 50명이 재판장 안에 꽉 둘러싸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은 막 꽉 차지. 그 재판장이 사람이 좋았어요. 그 전부 문규수인가 무슨 전국 출신 판사였는데 그분이 좋았어요. 그분이 끝까지 그게 아니고 요번 피고는 한 사람은 당사자 직계에서 빠진다. 한 사람은 해당되는 게 없어요. 아주 경매에 풀어져 나왔어요. 거의 무죄가 될 건데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이었어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나이 든 목사인데 보수 쪽의 목사인데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자료를 갖다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걸려 들어가니까 이래가지고 이 자료를 하면 저쪽에는 주장하는 거 모순이 되니까 이건 공문이고 저건 주장 내용이니까 이게 너가 이렇게 하셔야 하겠네. 그럼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안 하고 자기가 형을 받는 거예요. 벌금 10만 원씩 해가지고 벌금 60만 원인가 받는 거예요. 그래 어제 그 춘봉 아까 우리 목사님 춘봉식 그 단식하는 데 있죠. 그 어제 제가 11시 반까지 있었어요. 저녁부터 박으셔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사가 늙은 남하는 사람들 이상한 그 노인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그거 시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노무현이 앞쪽이 뺄개이 새끼다 와가지고 춘봉씨한테 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가 앞에서 왜 이러냐 이랬더니 이 새끼 뺄개이 새끼가 왜 오냐 했더니 그 뒤에 그 목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내려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 거기 있었어요? 예, 그 목사가 왔어요. 내려보고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 노인들하고 맞고 이러니까, 노인이 한 20분이 와 갑자기 와가지고 이 뺄개이 새끼들, 노무현이 앞자리 새끼들 뭐 하면서, 노무현 노자도 안 들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러니까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경찰이 한 10명이 와가지고, 모아가지고 보냈죠. 어제 그런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보수든 진보든 억울하니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가지고 전부 다 구해주나 했더니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볼 때는 뿌락지 같아요. 자기가 무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자료를 주고 설명하고 다 하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그 노인들, 이상한 노인들 끌고 왔길래, 아, 진짜, 불합리해. 저거 언제나 만나면 나는 이제 용서 안 한다. 용서 안 해야 된다. 근데 어제 진짜 희한한 꼴을 봤어요. 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사실상 한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한 사람은 벌금 받고 이렇게 나오니까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법원에 가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지금 돌아다니면은 박근혜 후보는 말은 안 해도 사실상 재선거 한다고 마무해야 돼요. 마무해야 국민이 편하지. 저것을 모른 척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박근혜 후보한테는 토탈 우리가 알려준 것이 한 7분 됐거든요. 7분. 국회의원 지금 17, 18, 19 했다니까. 17, 18 국회의원들한테 5번인가 보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그래 보냈습니다. 그건 몰랐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보자로 나왔을 때 공이 민주당, 새누리당, 안철수 사무실에 내용 증명, 배달 증명을 해가지고 2번씩 보냈습니다. 보내고 또 직접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사무실에 또 가가지고 또 설명을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또 그 친한 사람들 또 수송을 해가지고 자료 지켜줘가지고 또 보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고 다 후보들 다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른다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요번에 안철수 후보가 또 출마를 하신대요. 그분 찾아가지고 진짜 만나가지고 이리 자료를 줬는데 못 봤나? 못 봤다 하면 지금 마음이 뭐가 너 진짜 국민들이 어떻다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안철수는 전산 전문가잖아요. 그러고 그 사람이 전산 전문가라서 7번 찾아갔어요. 안랩 사무실에 가고 교구 사무실에 한 5번 가고 접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난 사정사정했어요.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그 보안 전문가고 전산 전문가니까 이거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아만 좀 해라. 사용하면 또 부정선거 된다. 전달이 안 돼요. 전달이. 그 사람도 알아요. 왜 알았냐면 2002년도 전자개표기를 처음 사용할 적에 보안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어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민주당이 모바일 선거 안 했습니까? 자기 그 경선할 적에 두 후보자 단일할 적에 모바일 경선 안 된다고 반대했거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 그 조작은 너무나 쉬워요. 모바일 선거. 아까 이 전자개표기가 똑같습니다. 같은 전산 조직입니다. 프로그램만 약간만 건드려 놓고 또 들어가는 그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요번 노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정비돼가지고 가가지고 딱 하면 안철수는 꿀안줄 거예요. 그럼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수능을 하면은 꿀안고 석고 대제하고 공표를 해야 돼요. 이 선거전도 무효다. 다시 해라. 한마디만 하면 전국이에요. 재선거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요번에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해가 안철수가 그래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도 안 다치고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또 갈 수 있어요. 요번 안철수 나온다길래 잘 나왔다. 왜 우리가 한 2가지 방법,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고 또 모선님이 또 찾아왔어요. 또 출마이라 아이고 나는 정치 안 한다고 근데 마음먹은 생각 안 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착실한 후보자였으면 선거 사무장을 해주겠다. 선거를 독과하는 걸 해주겠다. 그럼 말았어요. 나와가지고 폭로해라는 거예요. 안철수 나온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안철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말을 거역하는 그런 겁니다. 국회의원이 뭐 다 끝났거든요. 그런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받을게요. 한번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겪고 있는 모순과 오랜 단속으로 인해서 자연해왔던 그런 어떤 비정의적이고 역사의 흐름에 왜곡되고 끝없이 조작되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와 현실 앞에 밝혀지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어떤 좀 정의롭고 정말 그 어떤 보혈로서의 시대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우리가 그 험준한 산을 대해서 우리가 또 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떤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법. 예, 방법론에 대해서 어떤 예, 거라고 합니까? 방법론은 제가 볼 때에는 국민들이 모르거든요. 자기들이 경제생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모른다 말입니다. 이 모르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려줘가지고 진실을 알려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선거 다시 해라 이건 아니다. 잘못됐네. 왜 우리를 속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롭게 저는 하려고 머리를 썼어요. 이걸 가지고 격렬하게 막 폭력을 쓰고 이러면 어느 쪽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굴복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다 이거를 이 진실의 사실을 알려가지고 한꺼번에 국민들이 아 이제 정의를 세우자 잘못됐네 한꺼번에 소리하면은 암만 박근혜가 독재를 하고 싶어서 끝나는 거예요. 아 내 대통령 안 할란다 이렇게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한꺼번에 소리 나오면 자기가 이상한 폭력을 쓰겠습니까? 그 방법을 먼저 구사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이제 젊은 사람은 온라인을 잘 하시고 남은 사람은 옛날 방식이거든요. 뭐 문서를 보고 지문을 보고 갖고 오셨어요? 저거 선거입니다. 신청. 예 가져왔습니다. 저 이제 그렇게 돼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하면서 온라인 내용을 그 오프라인에 하는 노인들이나 온라인에 접근 못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방식으로 호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전 국민들이 이제 골고루 다 알아져 보면은 어느 날 한꺼번에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암만 그 정치 권력이 강해도 그 앞에서는 꼼짝 못 하지. 왜냐 국민이 주인이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저도 뭡니까 저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치고 이러면 저가 거기 원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이거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떤 감이 잡혔나면 어머니들이 전화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전 다 하시는 말씀이 박근혜든 문재인이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기본이 잘못됐다. 부정선거를 해가 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새로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부정선거하는 이 문화 이런 제도 자체를 내 자식하고 손자들한테 넘겨주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살았는데 그 세대들한테는 이런 거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아 이분들이 전체를 좀 합치면은 대한민국을 완전 바꿔보겠다. 그 감을 잡고 아 그러고 어머니들이 하면은 폭력이 난무하지 않는다. 폭력이 안 생긴다. 그래 어머니들이 앞장서고 남자들이 뒤에 따라가고 심지어는 어머니들이 집에 살림을 안 살면서 앞장서면은 남자들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살림 살아주고 이렇게 따라가자 이렇게 구상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치 이런 데 와중에서 되게 고생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아 좋은 생각이다. 그럼 진짜 피를 안 흘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다시게 해가지고 그 방법을 써보고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겁내는 게 뭐가 하면은 군인들이 잡아가지고 박정희처럼 나오면은 박정희가 틀리는 점이 있어요. 박정희는 무작스럽게 민주당 정권을 뺏어봤는데 그건 완전히 그 쿠데타고 그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오면 헌법 수호한다고 나오면 지금 헌법 위반됐거든요. 무너졌거든요. 헌법 수호한다고 그 군인들이 나오면은 꼼짝 못하게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정당성이 없어가지고 그걸 보충하려고 경제 성장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막 설치고 이랬는데 그거를 요번에 나오는 군인들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야, 내 반대하는 놈 찾아 죽여버려. 진짜 이제 박정희보다 더한 시대가 전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야 된다. 그거를 막는데 우리나라에 믿을 만한 원로를 한 3번 정도 모시고 세워놓고 어머니들이 뒤에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런 군인들이 이상한 야심을 가진 군인들이 못 나오고 폭력 집단들이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접어야 된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가면은 성자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면서 가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앞장서야 된다. 이제 큰 의미예요. 그 제보들 뉴스 올라오면서 예. 이제 제가 몇 차례 이 공청회에 예. 참여를 했는데 몇 번 이제 공청회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공청회를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예. 확실한 주작된 선거다. 예. 라고는 알려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예.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각 이제 뭐 시면 시, 도면 도 군은 군대로 예. 이번에 선거했던 그 내용들을 예.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재검표를 하자. 예. 재검표 신청을 해가지고 예.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 다 전부 다 하기 힘드니까 몇 군데 샘플을 정해가지고 샘플 도시를 정해가지고 그 도시에서 재검표를 하게 되면 과연 여기서 얼마나 조작이 되고 그리고 박근혜 표회가 문재인 표가 들어가 있는가 확인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런 몇 군데를 샘플에서 이렇게 재검표를 해보니까 심각하다. 이거 문제다. 다시 전체 지역을 다 다시 재검표를 하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가장 쉬운 여론을 예. 쉽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고 예. 또 가장 피 흘리지 않고 예. 또 돈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예, 그 방법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려면 만약 공청회는 만약 시도 단위로 이제 뭐 단체가 형성된다니까 되면은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 개표 상황표 있죠. 개표일부터 이제 나오는 상황표. 그 상황표 한 가지만으로도 수개표가 됐다 안 됐다 다 나와버립니다. 이건 사람 행동이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딱 시간을 보면 나와봅니다. 사실상 제가 볼 때 선관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수개표 안 했어요. 전부 다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집중 토론을 해가지고 하면 선관위가 스스로 자인을 하면서 엎드리든가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미 대법원에 그 수검표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법원에서 하는 수검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앙선관위가 사실 인정하면 제일 좋고요. 인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제 아까 그것도 하시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표지하고 선거인 명부 그다음 개표 사항표 대조해가지고 그다음 전자개표가 안에 있는 파일 대조가 들어가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때까지 만약 그거까지 가가지고 결정이 나오려면은 이제 이야기하는 적법 절차 위반하는 사항 여러 가지 또 조그마한 적법 절차 위반하는 사항 다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야말로 선거 무효되지요. 그런 식으로 해가 무효되면은 선관위하고 법원은 대대적인 개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민들이 스스로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다 확인했을 때 나오면은 자기들은 죽는 것밖에 없죠. 사실 저는 논쟁이 오면서 예. 여기 순천과 공양에 있는 분들이 최소한 한 20명은 모일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안 모였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부정선거, 조작선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럴 리가 없다. 뭐 그럴 리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예.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모이자. 어쨌든 간에 지질이 뭐든 하여튼 간에 예.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확실한 근거가 없거든요. 근거 없어요. 조작선거라는데 그 근거가 뭐냐. 대부분 다 그래요. 교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 스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어디 한 군데를 딱 정해가지고 개표를 재개표를 해보자. 그런 것도 나오게 되면 봐라. 여기 지금 인구지 3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군 단위밖에 안 되는데 이 군 단위에서도 지금 이렇게 박근혜 표에 문재인 표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보도가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언론 좀 힘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 작은 도시가 저렇게 했는데 다른 도시는 얼마나 의심했을까? 그래 대체 한번 재검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여론 역사는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하고 샘플을 하기 힘들면 최소한 뉴스든 순천이든 순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졌으니까 그 재검표가요. 한 동네에서만 예, 지금만 그 법원에 결정이 나야 그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굉장히 수월 치고 딱 그래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소송인단하고 피고원고 합의가 돼야 되고 법원에서 조정을 해서 신청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처음에 이제 선거소원 신청할 적에
수개표를 해라고 엄청난 압력을 받아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개표 신청을 하겠다. 신청을 했거든요. 법원에서 결정만 떨어지면은 또 광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검표를 결정이 떨어지기 빨리 그 비용을 모금을 하세요.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액에 맞는 그 뭡니까 지역만큼 할 거예요. 그 모금이 많으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전달할 거고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 사항은 법원에서 지금 성산이가 열질 않아요. 열 수도 없고 지금 열면은 자기 스스로 내주기라는. 그리고 지금 한방법이 아까 정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토론회라든가 이런 포럼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지식인들이 전해가지고 터뜨리면은 의외로 파급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오늘 안 온다 했습니다. 오늘 안 오는 거예요. 다 지금 소문 다 났어요. 제가 내려온다는 거 봐라. 이 정보선을 통해가지고 연락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보가요, 정보기관에 경찰 있지요. 정보기관이 30분 이내에 파급 다 됩니다. 그 정도로 빠른데, 우리 일주일 전에 한다 했거든요. 여기서 다 관리가 다 작업 다 했습니다. 다 해놓은 상태고. 제가 왜 이 말을 자신있게 하나. 4.12 그 강남 개표장에서 일어나는 거 보고 봤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국정원 직원이 먼저 오고, 그거 지금 한 9년간 근무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과들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다음 치는 안에서 떠들어서 하도 지금은 통제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면서. 그럼 KBS, MBC 있지요. MBC도 요 정보기관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폭로하는 걸 취재하려고 약속했는데 카메라 다 빼버리고. 직접 봤어요. 우리나라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이게요.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그러고 이게 있습니다, 또. 이거를 해보시면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거부가 더 심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내가 경험해보니까. 더구나 공부를 좀 그 학교에서도 잘하고 외국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더 저항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기는 방법은 증거 자료를 쫙 내놓고 보시오 하게. 대번에 또 빨리 또 굴복해요. 증거 자료 앞에서는 딱 굴복해요. 이게 뭐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소득이 2만 불 넘었는데 우리 선진국인데 하는 이상한 이게 뭡니까? 자만심이라는 이상한 이런 게 있어요. 그렇고 아싸리 밑에 산전수전 겪은 남한은 노인들이 더 유연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그럴 수는 싶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런 사람, 젊은 사람, 그런 사람들 남한은 노인들보다 훨씬 이 유연성이 없어요. 저 그런 경험을 다 해봤어요. 이제 실례를 들어볼게요. 저 지금까지 공동소송을 한 사람이 김필은 선배가 육사 나오고 자기 친구들 장군이 많아요. 우리가 이거 선거소송에서 도움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장군들한테 이거 서명받고 이거 하라고 갔어요. 그 집 자식들이 뭐 외국에 있는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오래 그래가지고 가방 거지처럼 가방 들고 이제 서로 그만해 가지고 설명할 거라고 하니까 그 장군은 안 계시고 그 사모님하고 자식이 이제 있더라고요. 자식이 한 지금 38살이나 9살 되거든요. 이때 내가 앉아있을 때, 이거 어떻게 오셨냐고. 이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협조 좀 받으라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히 자기 어머니 앞에서 요즘 부정선거가 됐냐고. 엄마 정신 나간 사람 왔다고. 뭐 그러니. 우리 선배는 김필은 대표하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내놓고 지금 말을 실수하시는데 그래 이다고 팍 오기더라고요. 그래 자기 어머니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서로를 다 펴놓고 그 집이 컸어요. 탁적을 펴놓고 설명을 딱 하니까 꼼짝만 하는 게 배자지. 당신 이 제기하라고 이거 내가 만든 거냐고. 중앙선관위 공무원이지 않느냐. 그렇게 아무 말 못 하냐.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이 자식아 꿀 앉아 빌어. 경솔하다고. 이 자식아 꿀 앉아 빌어. 꿀 앉지 뭐나. 잘못했습니다. 자기는 이거 진짜 황당무계 하다는 거지. 이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그 뭡니까? 호황되는 그 생각,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현실인 걸로 착각하고 지금 막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김필현 선배들에게 또 그런 과정이 몇 가지 가니까 다 동일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그러니까 한 번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좀 살기 어려운 대학생들을 접근했어요. 확인하니까 그 학생들은 고생을 좀 해놓으니까 쉽사리 이미 고집을 안 가지고 이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건 내용하고는 좀 틀리는데 우리나라 환경만 좋으면 자아들이 더 출세를 잘할 수 있다. 못 사는 집 아들이. 그 다양성이 이제 머리 유연성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에 묘하다. 저건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저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한 3, 40년 개누기 하면은 결국 못 사는 집 아들은 더 잘 살고 잘 사는 집 아들은 그런 것이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이 사건으로 이거 봤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런 거 엉뚱한 걸 봤어요.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측면으로 공평하더라. 공평하더라는 그런 거 봤어요. 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예. 그 강세형 목사님 예. 나오셔서 했습니다. 강세형 목사님은 앞으로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서명운동도 제안을 하시고 좀 제안할 것이 있으시고 본인이 지금 87년도 그 부정선거 그 도로구청 사건이 87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12월에 방향에서 그것을 아시고 신문을 만드셔서 막 지역에 막 뿌리고 다니시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다 연결되는 문제인데 경험에 비추어서 언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제안을 좀 해주시겠습니다.